예술, 자연, 심지어 저 광활한 우주까지. 우리 주변 세상의 이 모든 아름다움 속에 혹시 완벽한 수학 공식 같은 게 숨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자, 오늘 바로 그 공식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황금비입니다. 자, 그럼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름다움에 과연 공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저 파르테논 신전 같은 장엄한 건축물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서 막 감탄하잖아요. 그럴 때 그 안에는 시대를 추월하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어쩌면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비율에 계속 끌리거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너무 길쭉하거나 아니면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보다는 딱 안정적인 비율의 직사각형에 마음이 가고요. 풍경 사진도 수평선이 정가운데 있는 것보다 살짝 위나 아래에 있을 때, 아, 이게 더 멋있다 하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미적 감각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보이지 않는 설계도 같은 게 있는 것처럼요. 자,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설계도를 눈에 보이는 숫자로 증명하려고 했던 최초의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수학자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가 그 위대한 탐구의 단서를 찾아낸 곳이 어딘지 아세요? 놀랍게도 바로 이 아주 단순한 모양, 별이었습니다. 이 오각성 모양은요, 당시 피타고라스 학파한테는 굉장히 신성한 상징이었어요. 심지어 학파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뭐랄까 신분증처럼 사용될 정도였다고 해요. 그는 이 완벽해 보이는 도형 안에 우주의 비밀이 암호처럼 숨겨져 있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자, 그럼 피타고라스는 이 별에서 대체 뭘 봤을까요? 그는요, 정말 암호를 해독하듯이 별을 이루는 이 선들의 길이를 아주 꼼꼼하게 재고 그 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A, B, C 이 세 종류의 핵심적인 선문들 사이에서 어떤 일관된 패턴, 그러니까 비율을 찾아내려고 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정말 경이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뭐냐면요, 가장 짧은 선 A와 중간선 B의 비율이 중간선 B와 가장 긴 선 C의 비율과 완벽하게 똑같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A 대 B가 B 대 C랑 같다는 하나의 절대적인 비율이 존재했던 거죠. 와, 별 안의 모든 부분이 이 단 하나의 황금 비율로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인류가 아름다움의 비밀에 한 걸음 다가서는 정말 위대한 발견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타고라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이 기하학적인 발견을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숫자, 그러니까 우주의 방정식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아까 발견했던 그 비율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별의 선분 길이가 가진 특징, 그러니까 가장 긴 선 C는 나머지 두 선의 합과 같다는 점을 이용해서 식에 넣는 거죠. 그리고 이 식을 쭉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고 있는 이 특별한 비율을 미지수 x로 딱 놓으면 바로 이 단순하면서도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2차 방정식이 나타납니다. x제곱 빼기 x 빼기 1은 0.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가 찾아낸 우주의 아름다움이라는 거대한 문을 여는 일종의 수학적인 열쇠였던 셈이죠. 그리고 이 신비로운 방정식의 해는 바로 그 유명한 숫자 1.618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황금비 또는 그리스 문자 파이라고 부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숫자라고 불리는 바로 그 수죠. 자, 이제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로운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이 아름다움의 원리가요,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면, 어쩌면 들을 수도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피타고라스의 위대한 탐구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에서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는 이 완벽한 수학적 원리가 청각적인 아름다움, 그러니까 음악의 화음 속에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믿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비율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귀로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는 이걸 실제로 증명해냈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다 하고 느끼는 도미솔 같은 아름다운 화음 있잖아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음들의 주파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4대 5대 6 같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정수 비율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아름다움처럼 우리가 귀로 듣는 아름다움 역시 수학적인 질서에 기반한다는 더 큰 진실을 발견한 셈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에게 음악은 그냥 듣기 좋은 소리의 나열,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귀로 듣는 기하학이었던 거죠.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을 지배하는 원리랑 귀로 듣는 아름다움을 지배하는 원리가 결국 숫자라는 하나의 언어로 통한다는 정말 위대한 통찰 아니겠어요? 자, 이제 피타고라스의 생각은 예술과 음악의 경계를 넘어서 우주 전체로 어마어마하게 확장됩니다. 그의 탐구가 도달한 그 마지막 비전이죠. 이 그림이 그의 생각을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별의 기하학에서 발견한 시각적인 질서, 또 건축물의 완벽한 비율, 그리고 음악의 조화로운 화음까지. 피타고라스는 이 모든 게 그냥 흩어져 있는 현상이 아니라 결국에는 똑같은 수학적인 질서에서 나온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상상력은 마침내 저 하늘에 닿습니다. 그는요, 지구나 달, 저 멀리 있는 행성들이 각자의 속도로 돌면서 내는 소리가 완벽한 수학적 비율을 이뤄서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거대한 우주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다고 상상했어요.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하고 조화로운 오케스트라라는 정말 아름다운 생각 아닌가요? 결국 피타고라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딱 하나의 진실인 것 같아요. 아름다움은 그저 우연한 감정이 아니라 바로 숫자라는 언어로 쓰인 우주의 근본적인 질서라는 것.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꽃잎에서 아니면 즐겨 듣는 음악에서 또 밤하늘의 별에서 이 우주의 언어를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